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빼앗기기 쉬운 것. 한동안 불면증 때문에 커피를 멀리했다. 대신 차를 찾았다. 새롭게 빠진 차의 세계는 커피만큼이나 섬세하고 넓었다. 찻집 사장님이 말했다. 그런 말이 있죠. 20대 때는 커피를 마시다가 30대 중반이 되면 차를 찾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다시 물로 돌아간다고요. 이날 방문한 차 가게는 대만 타이베이에 있었다. 차든 커피든 만드는 과정을 보는 건 항상 흥미롭다. 대나무를 반으로 잘라놓은 듯한 나무통에 찻잎을 가득 담은 뒤 그가 건넸다.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가끔 차 향을 맡으면 비 내리는 날이 떠오른다. 촉촉하게 적셔진 세상에 모든 먼지가 가라앉은 풍경이 차분해지면서 오롯이 나만의 세계에 잠겨드는 이 기분. 나는 그 느낌을 좋아한다. 나는 언제부터 이 일을 했는지 물었다. 22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 됐네요. 그의 인생사에는 반전이 있었다. 대학에서 그는 약학을 전공했다. 졸업한 뒤 우연히 일하게 된 찻집에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단번에 알아봤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차를 만들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그는 푹 빠져버렸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그 시절을 회상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10년 전쯤 내가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졌다. 여기는 전쟁터지? 밖은 지옥이야.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간다고? 좀 더 버텨봐. 다들 그렇게 살아.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힘들게 언론사에 입사한 후에 그 말들은 다 사라질 줄 알았다. 승무원을 하다가 왜 강원도로 갔어? 그럴 거면 그만두지 말지. 대기업이 더 낫지 않아? 가끔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다. 이를 악물고 2년 반 동안 초년 시절을 견뎌내던 중 운이 좋게 원하던 방송국으로 이직을 했다. 잠시 동안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은 약 8년의 기자 생활을 접을까 고민하던 그 순간에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나타났다. 나가서 더 잘 될 자신 있어? 이만한 직장이 어딨어? 한마디씩 던지고 가는 말들이 모여 찻잎 봉지처럼 커졌다. 봉지에 깔린 용기는 외면당한 채 사람들은 그게 쥐어짜낸 용기였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저마다의 인생에는 미로가 있다. 내가 마주한 이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른 채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 중에서 늘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가끔은 그게 좀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운 좋게 더 나은 길이 될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그 뒤에는 또 다른 갈림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는 길을 즐기지 못하면 우리는 가기만 하다가 죽게 된다. 완성된 그림 뒤에는 수많은 습작이 존재하고 수없이 연필로 그렸다가 지웠던 스케치들이 있다. 그려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중간 과정을 뛰어넘고 결과만 바라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똑같은 미로 속에 서 있는 인간들끼리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네가 옳은 선택을 했다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그도 자신이 미로 속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한 명의 인간일 뿐. 잘 우려낸 우롱차가 나왔다. 드셔보세요. 이건 좀 섬세하고 꽃향기가 많이 날 거예요. 커피를 맛보듯이 한 모금 깊게 마셔보세요. 혀끝을 타고 올라간 꽃향기가 코끝을 밀치고 나왔다. 그는 차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편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도 중요하게 여겼다. 이제 내가 마신 차 3잔이 앞에 놓여 있다. 옆으로 갈수록 색이 진해지죠? 향도 더 진해질 거예요. 남은 차를 드시는 동안 저는 잠시 비켜 있을게요. 주인은 손님의 편안함을 위해 잠시 다른 공간으로 자리를 피해줬다. 소신과 집념이 만든 차는 맛있었다.
언제 피어도 꽃은 꽃이다. 교토의 날씨는 뜨거웠다. 5걸음 정도 앞에 서양인 남성이 걸어간다. 커다란 백팩을 메고 걷다가 팔을 들어 이마에 땀을 쓱 훔친다. 모르긴 해도 한국보다 훨씬 더 먼 나라에서 저 큰 가방을 메고 일본에 왔다면 험난한 여정을 감내할 굳은 결심이 있었을 것이다. 가까운 나라에서 온 가벼운 천가방을 맨 나와는 마음가짐부터 다르겠지. 그때 어느 주택 유리창에 커피라고 적힌 문구가 보였다. 2층짜리 전통 가옥, 안에서는 노신사가 커피를 만들고 있다. 어서 오세요. 노신사가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 안녕하세요. 바 테이블에 털썩 앉았다. 카운터석은 단골 손님들이 많이 앉는 자리라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메뉴판을 가져왔다. 메뉴 옆에는 작은 그림이 들어가 있다. 노란 잔에 단정하게 담긴 커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다정하고 친절한 그림들. 토마토 주스 한 잔이랑 블렌드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유리컵에 얼음 조각을 넣으며 나를 유심히 바라봤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맞습니다. 혹시 이 주택이 사장님 집인가요? 맞아요. 35년 전에 저희 집에 카페를 열었죠. 42살이었어요, 그때가. 노신사는 토마토 주스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42살에 35을 더하면 77. 혹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는 방송 기자 일을 해요. 그럼 TV에도 나오나요? 가끔 나오기도 하죠. 그가 신기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고 나는 그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에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만 보자. 호텔에서도 일했고 어학원에서도 일했었고. 커피를 내리는데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그가 문 쪽을 쳐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들어온 손님도 노신사. 늘 그랬다는 듯 카운터 자리에 익숙하게 앉았다. 둘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다 비워갈 때쯤 노신사가 선반에 있던 액자를 하나 가져왔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인연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가 수줍게 보여준 그림 속에는 커피를 내리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우연히 카페에 방문한 작가가 그린 그의 모습. 선물로 받은 그림을 노신사는 투명 액자에 담아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어느 영화 감독도 그의 손님이었다. 역시 커피 내리는 모습을 찍어 짧은 영상에 담아 선물했다고 한다. 영상을 보여주던 그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노신사는 나에게 35년 동안 만난 각별한 인연들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했다. 책에 사장님의 이야기를 담아도 되나요? 담으셔도 돼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가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77의 빛나는 눈을 가진 노신사. 그의 천직은 아직도 진행형이었고 삶의 운치는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다. 어쩌면 나와 내 친구들은 천직을 너무 이른 나이에 찾아야 한다고 강요받진 않았을까? 천직을 찾는 시기는 저마다 다르게 찾아온다. 꽃은 늘 아름답게 필 준비가 돼 있다. 낯선 삶으로 빨려 들어간 작은 기적. 나와 문화권이 다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는 일. 그런 일은 같은 문화권에 살아도 서로를 경계하는 게 익숙해진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물다. 그래서 여행 중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베트남 현지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첫 만남은 그들 중 한 명이 일하던 카페에서 시작됐다. 베트남 카페의 매력은 음료의 종류가 참 다양하다는 점이다. 음료를 한 잔 더 시키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가 잠시 고민하다가 나에게 부다티라는 메뉴를 추천해 주었다. 점원의 이름은 탄. 차를 2분 정도 우려내더니 나에게 찻잔에 뚜껑을 집어서 건넸다. 향긋하네요. 저도 이 향기를 너무 좋아해요. 이 컵의 이름은 해피컵이에요. 행복을 가져다주는 컵이라고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다. 컵에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니
차를 마실 때 행복을 같이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괜스레 미소가 지어진다. 지친 일상이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봄 풍경처럼 부드럽게 채색될 때가 있다. 탄과 나눈 대화가 그랬다. 탄의 친구 한 명이 카페에 합류해 우리는 셋이 되어 있었다. 내일 다낭 구경 시켜드릴까요? 우리는 그날부터 친구가 됐다. 탄의 친구 장은 나보다 8살 정도 어렸다. 얼마 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해변을 찾아냈다며 들뜬 얼굴로 말했다. 그 해변에 가기 위해 둘은 각자의 오토바이를 끌고 왔다. 타국으로 여행 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지 늘 궁금했다. 그 나라를 알고 싶어서 떠나는 여행이지만 여행자라는 한계 때문에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맛집이나 관광 명소를 간다고 해서 그 나라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날 우리는 꽤 오랜 시간 해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하늘에 별이 정말 많네. 나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거 많이 사라진 거야. 예전엔 은하수도 보였는데. 우리는 꿈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 장은 기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의 눈에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이었다. 기자를 해보니 어떠냐는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약 8년의 기자 생활 중에 어느 때에 나를 만났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얘기가 달랐을 것이다. 보람을 느끼던 때도 있었고 회의감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으니까. 좋은 점도 힘든 점도 있지. 탄은 실력 있는 바리스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들은 내 꿈이 뭐냐고 물었다. 글 쓰는 일은 계속하고 싶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오목하게 들어간 해변을 에워싼 숲, 잔잔하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 이따금씩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닷바람, 때묻지 않은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눴던 순간들. 인생에서 너무 오랜만에 마주한 순간이라 타임캡슐을 꺼내본 것처럼 반가웠다.